지금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선관위에서 의혹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해소되지 않는다면 총장님 근본적인 대책은 제도를 개선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 90년도부터 23년 7월까지 약 33년간 사무총장으로 가시기 직전까지 거의 법관으로 근무하셨죠? 네. 부정선거 없다고 확신하시죠? 네. 그런데 답답하시죠? 네. 왜냐하면 여전히 국민의 40% 가까이는 부정선거 의혹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건 진영의 문제도 아닙니다. 아까도 다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김호준 씨도 2012년 대선은 통계적으로 기획된 선거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님도 지난 12월 달에 선거무효 소송 재판에서 전자개표에 문제 많다, 부정선거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영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민원총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스템? 그게 문제가 있든 없든 결국은 국민의 의식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즉 적어도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이 좀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국민의 3분의 1 이상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내 한 표가 어디로 가는지에서 매우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제도를 바꿔야죠. 왜? 아무리 의식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선관위에서 아무리 설명을 하고 총장님께서 이번에는 사전선거 제도 여러 가지 바꾸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논란이 계속 사그러들지 않고 사회적 비용과 또는 사회적 갈등이 계속 커져만 간다면 저는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사전선거에 관련해 그리고 제가 오전에 계속 판결을 읽어드린 이유는 법관이시니까 잘 알잖아요.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까 입 닥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그게 사그라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판결은 적어도 전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한 게 아니라 절차적 진실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주장 입증 책임에 따라서. 맞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실체적 진실, 우리가 존재하는 이 진실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밝혀낸 게 아니라 절차적 진실을 밝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읽어도 의문이 다 풀리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여전히 의혹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까 이 얘기 하지 말아라. 우리가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얘기하지 마십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의식이 안 바뀌고 최근에 여론조사 보니까요. 12월 27일 날 있었던 어떤 언론사에서 한 여론조사에 부정선거 논란 규명이 필요하다가 41.8%입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가 8.8%입니다. 거의 50%에 가깝습니다. 국민들은 여전히 의혹을 가지고 계십니다. 걱정하고 계십니다. 내 한 표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다고요. 그럼 선관위에서 이번 기회에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명만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판결 나도 안 된다니까요. 제가 아까 판결 읽어드렸잖아요. 그리고 33년 법관으로 계셨고 저도 법관으로 오랫동안 했지만 이 판결문을 읽어봤을 때 의혹이 다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고 시스템에 문제가 없고 부정선거가 없다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여전히 부정선거가 자리 잡고 있다면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전선거가 도입된 이후로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이 더 커졌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전선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선거 총선하고 지선은 선거운동이 13일이지 않습니까? 사전선거 그런데 본선거 일주일 전에 하죠. 그러면 저희 같은 현역들은 저 선거운동기간 반으로 잘라지는데 근데 신인들은 선거운동 언제 합니까? 그리고 사전투표 이후에 새로운 결정적인 상대 후보의 흠결이 발견되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취소도 못하고 어떡합니까? 예를 들자면 미스터 트롯3에 나와가지고 노래하는데 첫 소절 듣고 하트 눌렀는데 중간에 갔더니 음이 탈나고 박자 틀리고 음정 다 틀려서 그거 바꿀 수도 없고 어떻게 하냐고요. 사전투표를 일주일 전에 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따라서 저는 본선거를 금, 토, 일, 3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표의 기회도 보장할 수 있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그래서 의혹이 해소가 안 된다면 선관위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커져만 간다면 이제 선관위가 직접 나서서 우리 사전선거 없애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면 저는 국회에서 그 논의를 시작해야 되고 선관위도 그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대안을 연구하고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전선거와 관련한 부분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전투표제의 기본적인 근간 자체가 통합선거인 명부에 있고 결국은 저는 이 국민들의 의혹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 말씀부터 먼저 드릴게요. 예. 나중에 말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통합선거인 명부를 통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신청한 것이 투표자 수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지 않습니까? 자, 우리 무기명 수기투표 국회에서 하는 거를 무기명 수기투표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명패 받습니다. 투표용지 받습니다. 명패 넣고 투표지 넣습니다. 최종적으로 뭐부터 합니까? 명패 숫자 셉니다. 그리고 투표용지 숫자 셉니다. 이 실물 투표용지와 명패 수가 같아야 그 다음에 개표가 진행됩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그 선거는 다시 해야죠. 그러면 선거인 명부가 명패고요. 실무 투표용지가 투표용지입니다. 이걸 맞춰보자고 하는 이유는 의혹이 사라지지 않으니 이걸 맞춰보면 많은 의혹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까 투표 숫자와 투표용지 숫자가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 적은 경우는 발생하지만 많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 그 우편 투표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넘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다만 본투표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인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가지고 있고 확인하자고 하니까 선관위도 그 노력을 하고 선재에서도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이 선거 과정이 국민들이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그렇게 관리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전투표제의
이걸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사전 투표제를 시행하게 되면 결국은 일정 부분 소위 그 통합선거인정부라는 서버, 소위 전자정보로 관리하는 영역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거기서 국민들이 그 실제적으로 공개해서 볼 수 있는, 투명하게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장치가 없는 것은 인정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예, 하여튼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선거관리 중립적으로 어떤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어느 일방에게 유리하게끔 될 수 있는 제도를 저희가 먼저 제안하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이 이 국회, 국민의 대변자이신 이제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잘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의 생명은 공정성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존재 이유는 공정한 선거 관리입니다. 거기도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그다음에 선거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관리돼야 된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이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책임도 중앙선관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금기어가 하나 있습니다.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를 입에 올리면 미친 사람 한 명 추가됐습니다. 당신도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네요. 이렇게 치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계엄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의혹이 더 커졌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어쩌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졌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번 기회에 선관위는 부정선거 없으면 없다고 국민들을 설득할 책임이 있고 이번이 절호의 기회고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21대에 총선에서 인천 연수울 선거구의 투표자 수 검증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든 수사를 하든 뭔가로 바뀌었어야지 계엄으로 그게 밝힐 문제냐, 절차와 방법이 잘못됐으니 그것은 타인에게 쟁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엄과 내란죄 판단에 있어서 그것이 논리적으로 완전히 연관되어 있지 않든지 부정선거 유무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남의 집에 보니까 도둑이 든 것 같아서 도둑을 잡으러 담장 넘어 들어갔습니다. 결국 도둑은 잡지 못했지만 나중에 검찰이 그 사람을 잡아서 왜 들어갔냐라고 했더니 도둑이 있는 것 같아서 담장 넘어 들어갔다라고 했더니 아니 요즘 세상에 무슨 도둑이냐. 아니 대문 열고 들어가야지 왜 담장 넘어 들어갔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넘어간 동기가 도둑을 잡기 위한 것이라면 도둑이 썼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저는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정선거에서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법원 판결로 다 끝난 거 아니냐. 특히 민경욱 전 의원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로 다 끝난 거 아니냐. 대법원 판결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판결이 잘못됐다 잘됐다 아니면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어떤 지점에서 국민들이 선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고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판결문 16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용지 발급기에 USB 케이블 연결 문제로 동일한 1년 번의 투표지가 2장 발급됐는데 한 장은 선거인에게 교부됐고 한 장은 폐기했다라고 선관위가 설명했답니다. 그랬더니 대법원이 그것으로 충분히 설명이 됐다 그럽니다. 판결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는 누군가가 투표지를 다량 위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우체국에 추가 투입하고 더 나아가 등기 내역까지 조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전투표 기간부터 개표일까지 일주일도 되지 않는 단기간 내에 전국 단위에서 사전투표지를 위조하여 투입하고 위정사업본부가 관리하는 배송 내역까지 조작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없는 한 생각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고는 투표함에 봉인의 비잔류형 특수봉인지를 사용해서 봉인의 연속성이 파괴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사전투표함은 봉인 과정에서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 참관인이 각각 봉인지에 서명 낙인하도록 돼 있고 나중에 확인하도록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선거에서 정당에서 추천하는 참관인은 투표 참관인과 개표 참관인이 다른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개표 참관인이 가서 그 봉인을 보더라도 서명을 보더라도 저게 내 서명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선관위가 설명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선관위가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21년 6월 28일자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단 또는 하단 일부가 붙어 있었던 관의 사전투표지는 정전기에 의해서 붙어 있었거나 관의 사전투표 운반, 개표 또는 보관 과정에서 회송용 봉투에 접착제가 묻는 등의 사유로 생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선관위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대법원에서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지점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표소에서 투표관리인이 뭉개져 찍힌 투표지가 다량 발견되었고 그중 이 법원이 육안으로 확인하여 투표관리관이 확인이 어려울 정도에 이른다고 판정한 것은 총 294표인데 나머지 투표지는
투표 관리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였고 무효표로 판정된 투표지도 현미경으로 관찰할 경우가 상당 부분 투표 관리인의 인형이 추가로 확인됐다. 투표 관리인의 인형을 현미경으로 확인해야 된다면 국민들이 의혹을 갖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내 사전 투표에 관련해서요. 원고의 유효 투표수가 4,760표로 집계돼서 피고의 개표 결과가 300표의 차이가 있대요. 4,760표인데 그중에 300표가 차이가 있답니다. 개표 결과가. 그런데 피고가 공표한 이 사건 선거의 총 관외수표 선거인 숫자는 12,957표로 만일 원고의 유효표 숫자가 이 부분이 집계한 결과와 같이 4,760표였다면 총 관외사전 투표 수량은 13,248표. 그래서 공표된 관내 사전 투표 선거인 수보다 약 300표를 초과한 수치랍니다. 숫자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걸로 비추어 보아서 이는 피고가 공표한 관내 사전 투표 선거인 숫자에 가깝답니다. 투표 숫자와 투표한 사람과 이 투표를 확인했더니 숫자에 가깝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가까워서 됩니까? 단 한 명이라도 한 표라도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 판결에 가깝다고 돼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투표 숫자하고 투표인 숫자하고 1분 더 쓰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네. 가깝답니다. 네. 그 다음에 앞 47호증, 51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의 선거의 개표소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촬영하지 말라는 안내방송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개표 결과 조작이 있었다거나 그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것을 볼 수 없답니다. 조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떠나서 왜 참관인이 분류기를 촬영하지 말도록 공식적으로 방송까지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다는 겁니다. 관내 사전 투표한 보관 장소에 CCTV를 설치하지 않았다거나 투표지 분류기에 저장된 파일을 저장 매체에 옮기고 삭제하였다고 해서 그런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법률 규정이 없으니까 위법은 아니지요. 저는 많은 경우 이 중에서 해소된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에 대해서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미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부분 중에 일부 선거 관리의 그 잘못된 부분 때문에 국민들한테 그런 신뢰를 잃게 되는 선거관리상의 하자가 있다는 점도 저희들이 인정을 했고 그 부분에서 충분히 사과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들어와서 22대 국선을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됐었던 그런 내용 중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개선을 해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개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단지 아마 또 어떤 분이 또 문제를 제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전투표 관리가의 날인을 왜 법적으로 하게 되는데 안 했느냐의 부분 그 부분만 제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머지 선거관리 지침을 전부 개정해서 22대 국선을 치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의 입장에서는 저는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성공리에 22대 국선을 치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1대, 20대 대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22대 국선에서 어떤 선관위가 어떤 잘못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제가 날인 하자로 2번을 요청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제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도 개선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사전투표는 본투표. 장 의원님. 네. 예, 나름대로 그 의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동의를 합니다. 네. 네. 자. 더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하고 싶은 말 더 있습니까? 지금 사전투표제 네. 부분을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간단히 해주십시오. 네. 이게 법상으로 사전투표의 부분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제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만드실 때 읍면동에 하나씩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제가. 그런데 네. 거기에 대응하는 본투표일에 그 본투표소는 약 4배 이상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거의 15,000개를 설치했거든요. 이거는 3,500개 정도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사전투표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개수를 그럼 늘리지 않는다. 개수를 늘리지 않으면 사전투표소는 전국 단위로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투표소에 그 선거인들이 몰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너무 많이 몰려가면 이게 사전투표를 하고 싶어도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부 감안을 해서 하려면 사전투표소를 지금의 개수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더 늘려야 되고요. 근데 늘리는 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 단순한 인원만 늘리는 게 아니고요. 사전투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통합 서버, 지금 서버 문제가 또 문제가 되는데요. 그 사전투표소와 서버를 연결하는 전용 회선을 깔게 됩니다. 그래서 3,500개를 까는데 그러면 그걸 더 늘려서 7,000개나
5,000개를 깔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과연 그게 기술적으로도 가능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만약 서버와 지금 사전투표소하고 연결하는 접점의 전용 해석만을 그런 식으로 많이 깔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보안의 취약성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비교해서 그런 식으로 이 제도를 짜서는 안 되고요. 그러면 지금 일부 공감한다는 취지가 뭐냐면 이 전국적인 단위에 의해서 사전투표제를 계속적으로 가져갈 거냐, 유지할 거냐, 아니면은 이런 국가적 분란 때문에 이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신뢰가 보장이 안 된다면 적어도 변형을 해서 사전투표제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어떤 다른 방법을 사용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제도 개선 차원에서 마련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단순히 사전투표소에 대해서 사인 날인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그와 같은 기술적이나 물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그것이 좋은 방법도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으로 법문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규칙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법 자체가 그 비교를 해보시면 본투표에 관련한 투표관리관의 날인 방법과 사전투표관리관의 날인 방법을 마치 동일하게 사인 날인하는 식으로 같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본투표소에 있어서도 투표관리관이 현장 관리를 필요로 해서 법상으로 미리 100매 범위 이내에서는 날인을 먼저 해두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전투표는 그런 것도 없어요. 왜? 미리 찍을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이 어떤 투표구에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본인 확인을 하고 그 해당 관할 투표구 위원회의 투표지를 받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내용을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네. 이해했습니다. 자, 한기호